감사합니다. 김창옥입니다. 혹시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TV에서 보신 분, 안 보신 분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분은 제가 표정을 딱 보니까 이러셔요. 제가 김창옥입니다 하는 순간 보니까. 근데 오늘 강사가 처음이신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렇게 보시네요. 어느 강의를 가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강사를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강사나 교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어울리겠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미장원에 가면 잘 어울리겠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 강의다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계십시오. 사회 각 분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여기저기 강의하다가 아주 돈이 많은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해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야 행복하나요? 더 힘듭니다. 얼굴이 이쁜 여자분들은 혜택이 많대요. 지금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이쁜 여자는 그렇게 혜택이 많은데요. 이쁜 여성은 날마다 행복할까요?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옛부터 미인, 방명 무슨 뜻인가요? 미는 짧게 산다는 뜻이죠. 오늘 오신 여성분들을 제가 그래서 딱 유심히 봤는데 백세 건강이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네요. 백세. 지금 웃지만 웃는 게 아니실 것 같네. 지금 이렇게 웃지만 지금 저기 속이 아니시요. 그러면 안 이뻐야 행복하나요? 엄청 힘듭니다. 그냥 엄청 힘들어요. 남편도 나에게 관심이 없죠.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죠. 동의보감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이 안 되면 두 번째 통은 저절로 온다는 뜻이라는데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올까요?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고통. 전에 어디 갔더니 간통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외모가 어떻든 어느 동네에 살든 관직에 있든 그렇지 않든 소통이 되면 상당히 괜찮게 사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소통이 어떤 소통이냐고 어른들께 여쭸더니 부부 사이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76, 어머니는 73이 되셨는데요. 엄마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 제가 봤더니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쓰셔요. 엄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인간.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인간 앞에 뭘 붙이실까요? 저 인간, 이 인간. 전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부부 사이보다 더 어려운 사이는 부모하고 누굴까요? 자식 사이가 그렇게 소통되기가 어렵대요. 저는요, 사업 잘하시고 아주 높은 관직에 있으신 분들을 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버지가 꽤나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책을 왜 썼다고 했냐면 누구한테 자기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랬나요? 자기 가족한테 얘기하고 싶었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하고 사이가 좋은 거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강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도 소통이지 않습니까? 강의하기에 되게 그 소통에 재미난 대상이 있어요. 아줌마 강의가 저랑은 잘 맞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막 어떤 전문가들 모임 이거보다 아줌마 강의를 해보니까요, 리액션이 그렇게 좋으셔요. 강사가 뭐라고 할 때마다 이런 걸 해주셔요. 강의하기에 정말 힘든 대상을 강사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공무원 강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5급 이상부터 어렵습니다. 5급. 5급으로 가면은 전에 이제 사무관님, 서기관님, 행정관님, 차관님 강의 있다고요.
국회 헌정기념관에 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 표정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강사가 재미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웃어야 되는데 웃기는 웃으시는데 활짝 안 웃으시고 이렇게 웃으셔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유머를 딱 드렸더니 팔짱을 끼고 계시다가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그냥 웃으시면 되는데 옆에 2급이 웃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2급이 웃으시니까 이제 그제야.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엄청 재밌으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공무원 강의는 똑같이 재밌더라고요. 강의하기에 소통하기에 가장 힘든 대상이 있는데요. 중학교 남자애들이요. 완전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중학교 애들 강의 500명 해봤거든요. 300명이 이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강사를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아까 그 유머 얘기 하나 했거든요. 미장원 얘기요. 여러분 미장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는 애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웃기려고 애를.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걔 친구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저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나쁜 새끼들이. 오늘 어떤 분이 오셨으면 잘하신 거냐면요. 나는 좀 사회활동은 잘하는데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거나 남편이 좀 내 말을 잘 안 듣거나 최고로 잘 오신 어머니들은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은 오늘 엄청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소통은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잘하고 욕먹는 남편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은 없어요. 말은 잘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소통의 키워드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요. 인상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빠의 종류,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대요. 인상, 진상. 앞에서 부르는 호칭 믿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장님 이런 거 전부 뻥이랍니다. 등 뒤에서 불러야 진짜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상인지 알 수 있냐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알 수 없고요. 오늘 요 강의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엄마가 강의 듣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를 보십시오.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 새엄마. 어머 강사님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세요. 꼭 알고 싶어요.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은요. 동심을 잃으면 인상이 나빠진대요. 동심.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첫사랑. 지금 집에 있는 그분 말고 첫사랑 그 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 똑똑하게 합니까? 유치하게 합니까? 엄청 유치하게. 막 좀 목소리도 약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빠 나 이거 하나 다 줘.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근데 지금 남편한테 그런 목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범죄죠, 범죄. 여보 나 이거 하나만 다 줘. 말 똑바로 해라. 빡. 사람은요 동심을 잃으면 소통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근엄하게 딱 있으시다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렇죠. 어렸을 적에 서로 말 놓는 친구더라고요.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서로 말 놓고 어린아이처럼 지내시더라고요. 동심이 있는지 없는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가을이 왔는데요. 어머 단풍 색깔 너무 좋다야. 어머 저 하늘 좀 봐. 이러는 분은 소통의 기술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과 소통을 꽤나 하고 계신 거래요. 어머 너무 좋다야. 이런 분들이요. 근데 사람이 동심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두 가지로만 코멘트한대요. 덥다 춥다.
이제 심각한 분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전에 이 그 고창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선운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단풍이 유명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그렇게 빨간 단풍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온 하늘이 불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단풍 밑으로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 입으시고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앞에서 50 되신 어머니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누셔요. 어머, 누구야? 나 다음에는 이런 하늘 밑에서 새처럼 살고 싶다? 감수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함께 오신 어머니가요, 아유 미친냐. 서프라이즈. 그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래요. 동심은 엄청 중요한 건데요. 동심을 잃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럼으로써 동심을 찾고 소통을 원하시면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두 번째,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콧노래가 안 나온답니다. 최근에 콧노래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상당히 흐르시는 상태래요. 세 번째,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없어진대요. 이건 손 한 번만 질문에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젊은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집 밖에서 만난 동물한테 말을 건넨 적이 있다라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상당히 많으시네요. 우리 앞에 우리 어머니 뭐한테 말 거신 거예요? 애완견, 반려동물, 강아지인가요? 강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름. 아리. 뭐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엄청 구체적인 대화가 나눠지시네요 지금. 보세요. 동물한테 말 거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저기 어른들 기업에 강의 갔다가 동물을 보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먹어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먹어버려요. 동물한테 말 거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동물한테 말 거시면 마음에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없어지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이 아니래요. 유머 감각이 없어진답니다. 유머는 라틴어의 어원이 휴먼이래요. 인간. 그리고 유머는 재밌다는 말이 아니고 흐르다는 뜻이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라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한 번만 대답해 줘 보세요. 여자의 마음을 잘 얻는 개인과 회사는 상당히 이 통합의 능력이 뛰어난데요. 여자는 맨날 큰 거 해줘야 좋아해요? 조그만한 거 해도 감동받아요? 조그만한 거고 다이 한 2kg짜리 조그만한 거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조그만한 거. 여자는 큰 차 안 태워줘도 감동받는 게 있대요. 남편이 차 탈 때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문 열어주는 척만 해도 돼요. 힘은 여자가 더 세거든요. 여보, 당신 좀 먼저 타. 더 감동되는 건 시트에 앉으면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안전벨트로 목을 한 번만 감아줘 봐요. 엄청 짜릿해. 조그만한 거.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자분들은 가을이 되어서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없어요. 있는데 전부 쓰레기야. 그냥 확 버려버려야 돼. 핸드백 들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진짜. 나 진짜 어디 모임에 못 가겠어, 진짜. 오늘 아버지들 많이 오셨는데 사모님들 가을에 뭐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프랑스 브랜드 막 유명한 거 채널이나 똥 이런 거. 근데 저는요 어떤 거 소개해드리고 싶냐면요, 아버지들요, 그런 채널이나 똥 같이 비싼 거 말고요, 중저가 물건 사면서도 아내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요. 소통하는 방법. 피드백만 해줘도 남자는 그렇게 그 여자한테 마음을 딸 수 있대요. 사모님들이 이번 주 주말에 물어볼 거예요. 남편하고 쇼핑 가기 원하거든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이때 남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바짝 정신을 완전히.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라색 입어봐. 어려 보여. 분홍색 입어봐. 날씬해 보이네.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몸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만 해줘버리세요. 그냥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 막 좀 그래야 떨어지니까 이 말을 해줘야. 근데 뭐 한국의 아버지들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소통의 법칙 아나요? 와이프가 물어보는데 여보 나 이거 보라색이 어울려요? 분홍색이 어울려요? 빨리 사 빨리 아무거나 안 살 거면 띠적거리지 말고. 그럼 이제 아내들이 아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새 오빠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구나. 새 오빠 집에 있는 오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래요. 여성분들 동의 가능하세요? 결혼해 보니까 남편의 유머 감각은 중요한 능력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분 유머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진짜 여자들은 진짜 유머. 남자는 유머 있는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살고 보니까 말이 없고 조용한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말이 없고 조용한. 아유 오늘 너무 순수한 분들이 오셨네요.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죠. 남자는 유머 필요 없어요. 막 안 이쁜 여자가 그냥 웃기려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스트레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주 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얼마나 이쁘고 어리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친구한테 외도를 하는지 가서 찾아봤더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내보다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아요. 남자는 왜 이쁜 여성을 좋아하면서 꼭 외도할 때는 아내보다 좋지 않은 모든 조건을 가진 여성에게 외도를 하는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들 관심 없는 척하면서 엄청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네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남자는 저처럼 젊은 친구들을 보이라고 한답니다. 보이. 그리고 앉아 계신 어른들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맨. 남자는 맨이 되기 시작하면 여성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쁘고 화려한 여성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편안한 아내를 좋아한대요. 편안한 아내요. 강사를 접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가면. 그래서 저희 기관장님하고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한 90%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관장님들과 식사하는 건 상당히 그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매우 불편한 일이죠. 사람은요, 누구랑 밥을 먹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식구라는 말의 뜻은 뭘 같이 먹는 사람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식구는 어떻게 해야 식구가 된다고요? 편안해야 식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소통의 핵심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냐고 남자 어른들께 물어봤더니 우리 김 강사는 젊으니까 반드시 기억하랍니다. 2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 자기가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아내가 웃어줄 때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성분들도 딱 보면 2종류로 웃으셔요. 첫 번째 되게 교양 있게 웃는 분이 있어요. 웃기긴 웃긴데 활짝 웃질 않으셔요. 제가 표정 처음부터 봤는데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있다가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이 있고 어느 모임을 가나 강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오늘 우리 오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하고 더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면 빨리빨리 끝내세요. 세상은 넓고 오빠는 많거든요. 막 미국 오빠 이런 오빠. 지금 남편하고 훨씬 좋은 부부관계를 원하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이 조금 재미없는 얘기해도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손을 써서 웃어줘 보세요. 남자들이 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남자는 영원한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한다고 해야 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줌 누려고 할 때 엄마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에서 뭐라고 해줄까요? 쉬, 그래야 오줌이 나온대요. 애가 오줌 누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뚝! 전립선암 걸려요. 전립선암. 쉬, 남편이 좀 재미없는 얘기해도 여성스럽게 웃어줘 보세요. 이렇게. 여보,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국의 어머니들 뭐 소통의 법칙을 알아야죠. 남편이 이 재미난 얘기 딱 했더니 웃겨? 어쩜 저렇게 유머가 없을까? 옛날에 그 오빠 엄청 재밌었는데. 이러면 이제 부부관계는 끝났다고 봐야죠. 두 번째, 남자는 어떤 아내를 편안해하고 사람들은 어떤 아내를 편안해하냐 봤더니 자기가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아내래요. 대한민국 남자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여보, 나 좀 힘드네. 아, 힘들어. 다 그만두고 싶어. 이때 아내는 남편한테 얼굴 표정으로 한마디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힘들지? 여보, 힘들죠? 얼굴이 너무 안 됐네.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그래도 장가는 잘 갔구나. 그렇지만 고맙다고 느끼는데 고맙다고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출국 금지되고요. 그렇지만 다 속으로 장가는 잘 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냥 한국의 어머니들 남편 힘들다는데 여보, 나 좀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이 화상아, 당신 애 낳고 내가 32년을 엄청 힘들어 내가. 그럼 이제 남편들이 아, 진짜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요, 여자 마음도 똑같대요. 아내가 다른 사람 험담할 때 남편은 누구 편 들어줘야 할까요? 무조건 아내 편. 여보, 그 우리 모임에 박 사장 있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남편은 같이 그 박 사장을 까버려야 돼요. 그 박 사장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당신이 엄청 힘들었겠구만. 그럼 아내는 탁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근데 한국 남자들은 꼭 그 시점에서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래. 컨설팅. 전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예. 여보, 그 박 사장 문제 있지? 당신이 문제가 더 많아. 지금 내가 딱 들어보니까. 여자들도 전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냥 조직의 특성을 이해를 못해.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니까. 그럼 이제 아,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진짜 새 오빠가 진짜 필요하구나. 새 오빠. 서울은 이틀에 한 명씩 한강다리에서 사람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하루에 40명 넘는 사람이 매일 자살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엄청 힘든 나라입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성장해서요. 청소년들도 힘들고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 거 한번 진짜 해주세요. 소통 위해서. 애들이 아빠 나 힘들어. 진짜 엄청 힘들어. 그러면 아빠가 얼굴 표정으로 애들한테 힘들지?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아빠들 애들 강하게 키우시려고요. 아빠 나 힘들어. 아빠는 더 힘들어 이 새끼야. 그냥 지금 글로벌 위기야. 글로벌 위기. 너는 기합이 빠졌어. 고등학교 마치고 해병대 가. 너.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요. 너. 월남 스키 부대. 정글에서 스키 타봐. 엄청 힘들어. 그럼 애들이 아,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좀 새 아빠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제 대화 엄청 안 된다 진짜. 오늘 뭔가 마음에 소통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들, 이거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 있으시면 얼굴 쳐다보면서 힘들지? 바로 해주지 마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거 뭐야? 이거 또 우리 엄마 어디에서 뭔 소리 들었구만 이거. 뭘 어디 간다 그러더니 진짜.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게. 사람은 갑자기 잘해주면 엄청 불안한 겁니다. 남편이 어느 날 너무 잘해주면 사모님들 좋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과 함께 의심이 찾아요. 의심. 또 이번엔 또 뭐야 이거? 여자야 카드야 이거? 암인가? 암이면 좋고 갑자기 잘해주면 엄청 불안. 안 돼요. 그 소통이 안 됩니다. 갑자기 잘해주면 안 돼요. 문자 하나만 해줘 보세요. 저 같은 아들 딸들한테, 아버지들.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하고는 IT로 소통이 좋습니다. 뭐 IT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문자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짧고 유치하게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길고 진중하게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뭐 삶의 지혜 이런 건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팸 전부 삭제해버려요. 그런 거는 유치하게 이런 거에 하시는 게 효과 좋아요. 아빠가 우리 아이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하트 하나 넣어주세요. 하트 못 찾는 아빠는 한글로 하트라고 하시고요. 또 하트 찾으려고 하다가 쓴 글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전에 부산에서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지금 뭘 그런 거 진짜 낯간지럽다고. 그래서 한 번만 해주세요.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들이.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경상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빨리 답장을 하는 겁니다. 와 시키드나.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해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탁 문자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되게 소통 잘하시고 사는 분 한 분 봤습니다. 경찰서장님이요. 강사 섭외를 직접 하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경찰서장인데 그냥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말을 까시나? 진짜 당황스럽네. 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충청도에 있는 경찰서 내가 서장인데 우리 형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보고 와서 강의하라고 의뢰를 안 하시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간다. 죄송합니다. 좀 어렵겠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서장 얘기가 우습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갔는데요. 서장님 나오시는데 와 카리스마가 대단하셔요. 걸음걸이가요 이렇게 나오셔요. 일반인 같지 않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목소리는 사람을 순간 제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시 리더는 제가 보기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딱 나오시더니요. 강사님 오셨슈? 전 그날 처음 알았는데요. 충청도 분들이 말이 다 느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강사는 말을 많이 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저보고 개고기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개고기는 안 먹는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김 강사, 개혀? 개혀가 여러분 보면 이제 개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개혀. 개혀는 너는 개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런 의문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유머가 정말 공무원 중에 최고예요. 강사님 차 한잔하고 들어가셔요? 서장실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 자랑만 하세요. 강사님 저요 요즘에 학원 다녀요. 영어 학원 다니세요? 진급 때문에요? 아니요 제빵 제가 학원이요. 사람이 말투를 들으면 내공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반말하는 사람이 크게 두 분이 계시대요. 첫 번째 돈만 있는 부자, 두 번째 용한 무당. 용한 무당은 회장님들이 전보로 와도 말을 놔버려요. 나이 어린데요. 어렸을 적에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빼! 근데 그분은 여기에 뭐 무궁화인지 뭔지 4개를 달고 말을 되게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어깨에 저거 4개 달고 저렇게 말씀하시기가 쉬운 게 아닌데 3개월 있다가 또 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배우는 거냐면요. 원래 7년 있다가 진급을 못하면 경찰로 뽑고 빵집 하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했더니 또 탁 몇 개월 있다 갔더니요. 서장님 금고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번호 볼까 봐 의심스러우신가 봐요. 저 여기다 앉혀놓고 어떻게 여냐면요. 제가 서장님 금고를 훔치겠습니까? 그 경찰서에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강사님 제빵 제과 자격증입니다. 기능사 2급인데 정말 따셨어요. 정말 따셨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요 이제 다른 거 또 배워요. 뭐 배우시는데요? 떡이요. 떡은 왜 배우세요? 강사님, 제가요 그 원래 빵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분유가 들어가서요 제가 떡집 하려고요. 근데 우리 강사님은 그것도 모르시죠? 뭐 말씀이십니까? 떡집은 학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배우시냐고 그랬더니요, 재래식 시장에서 배우신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잠바 입고 가서 떡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나 서장인데 떡 안 가르치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력의 중심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요. 저는 권력 이용해서 떡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30만 원 내신답니다. 강사님, 저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애들 보고요 막 공부해라 그러진 않습니다. 니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아버지랑 떡집 하게. 인생이 엄청 간단하시더라고요. 대학 아니면 떡이요. 근데 학원 한 군데는 의무적으로 보내요. 영어 학원 보내세요? 아니요, 태권도 학원이요. 아버지 서장인데 맞지 마라 쪽팔린게. 그래서 태권도 학원은 의무 기간이 있어요. 유머가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강사가 가면은요 직원들이 있는데도 이런 심부름 본인이 합니다. 강사님 한 잔 하셔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아유 소장님 앉아 계세요. 그런 심부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앉아 계세요. 저희가 경찰이라서요 좋은 거 드릴 게 없어요. 권총이라도 몇 자루 드릴까요? 권총을 저한테 왜 줍니까? 권총 줄 테니까 강의하다 조는 사람들 쏘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강사님이 강의하는데 조는 애들은 다 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은 어쩜 이렇게 유머가 좋으세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딱 하나요. 소통에 그분이 어려운 건 딱 하나인데요. 본인이 진급을 너무너무 빨리 하셔가지고요. 서장님이 되게 젊어 보이시고요. 형사과장님, 수사과장님은 어르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빨리 잘 된 것도 소통의 방해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개혀 그래가지고 개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라 가지고 술이 나와서 어른들 술 따라 드리려고 눈치를 딱 봤는데요. 나이로 보면 형사과장님이 제일 어르신이시고요. 어깨에 달린 걸로 보니까 서장님이 4계시고 과장님은 3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 박 잘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따르는 거야 술을 이거. 서장님 술 받으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저희 관내에서는요 그 술은 입관 순서대로 따르고 있어요. 입관은 뭡니까? 저 관에 일찍 들어가시는 분 한 잔이라도 더 잡수시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직접 제일 선배 형사과장님한테 가서니 형사과장님 제일 먼저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과장님이 또 어르신이요. 수사과장님 따라 들어가셔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과장님은 본인하고 동기인데 과장님이 생일이 빠르시대요. 교통안전과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 나이 되니까 그때야 받으시더라고요. 저게 소통과 통합. 운전병한테도 잘해주세요. 운전병 타니까요. 야, 우리 강사님 각박한 서울 사시니까 너 저 강가로 돌아 들어가잉. 운전병이 예, 알겠습니다. 강사님 껌 드셔요. 그랬더니 그 통 안에 넣는 차 안에 그 껌 있지 않습니까? 저 2알, 당신 2알, 운전병한테도 껌 줍니다. 너도 껌 먹어라. 운전병이 감사합니다. 강사님 요즘 공무원 엄청 달라졌어요. 서장만 껌 먹고 제 껌 안 주잖아요. 브레이크를 확확 밟습니다. 운전병은 웃지도 못하고 애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운전병이 껌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서장님이 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는데. 최고로 잘 소통하시는 대상은요 딸이요. 아버지가 결혼 너무 늦게 하고 딸을 늦게 낳아서요. 아버지는 서장님이신데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요.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그래가지고 딸의 창의력을 위해서 발달심리학, 교육심리학을 아버지가 직접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법을 알아낸 거죠. 오늘 어머니 아버지 많이 오셨고 사회 지도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해 올립니다. 천장이 높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에 도움을 본답니다.
그래서 아이 방이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제 아이 방은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부모님은 이 정도는 해줘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있어서 창의력의 공간은 평수가 아니라 부모가 사이좋은 정도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지만 부부가 다툴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애들이 없는 곳, 야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총으로 쏴버리세요, 그냥. 그렇지만 애들 앞에서는 좀 표정을 딱, 여보 피나네요 이러면서 표정을 탁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기계 소리에 일어난 애보다 부모의 목소리로 일어난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능력에 도움을 본답니다. 음정은 미가 좋대요. 미. 도레미 일어나라 우리 아들. 근데 한국 엄마는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조수미라고 보시면 돼요. 조수미. 일어나! 창의력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더 좋은 애들이 있는데 부모가 스킨십으로 깨우는 집이 대한민국엔 한 15% 정도가 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나는 우리 집 아이를 스킨십으로 깨운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프로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버지들 근데 싸대기는 스킨십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되고요. 요런 거.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내 부모님이 나를 스킨십으로 이렇게 깨워서 그런 기억을 살짝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깨워주셨습니까? 어머니가 깨워주셨습니까? 할머니. 어떻게 해요? 엉덩이? 좀 에로틱하네요. 그때 기억 따뜻하게 갖고 계시죠? 우리 뒤에 아까 우리 남자분 손 한번 드셨는데 아들이 저기 아버지가 깨우셨어요? 엄마가 깨우셨어요? 엄마가 이마에 뽀뽀를. 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나요? 연세가 70년. 엄마랑 관계 좋으시죠? 보세요. 저런 집이 명문가요? 스킨십.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마지막 강력한 거 하나 소개할게요. 노벨상은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받습니까? 유대인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수상자의 부모를 연구해 봤답니다. 반드시 그들은 공통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요. 엄마의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엄마는 노벨상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50%랍니다. 아버지들 이건 어렵지도 않고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시면 좀 해주십시오. 노벨상 수상자의 아버지의 50%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버지들 힘든 세상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맨날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뭐 이런 해석할 수 없는 통계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역학으로 계속 연구를 했더니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래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에 상당히 장애를 겪는답니다. 노벨상이 19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서양보다는 동양이 대부분의 권위주의자가 둘 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지들 죄책감 해방되세요. 대한민국 2011년도 권위주의자가 아빠가 많습니까? 엄마가 많습니까? 엄마가 요즘 권위주의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애들을 막 숨을 못 쉬게 혼내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이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남편을 다시 혼내버리잖아요. 어디서 달래주고 있냐고. 지금 집안의 권위가 무너지게 지금. 그럼 아버지들이 힘없는 집이 많아요. 애 달래줄 때도 와이프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애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야, 나 저 미안하다 진짜.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드냐. 이런 집은 엄마가 일찍 가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좋은 집은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아야 된대요. 아이랑 오래오래 살면서 프렌드십, 친구 관계를 유지한 집안이더랍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래요. 우리 어머니들 애들한테 의견 좀 물어봐 주세요. 사소한 거라도요.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니? 새아빠에 대해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좀 물어봐야 돼.
아이들한테 의견 물어보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상당히 사회생활을 잘하더랍니다. 칭찬의 기술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40점 받다가 90점 받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래요. 회사에 이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탁 웃으면서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아빠가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네가 주인공이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너의 기쁨에 나는 매우 기쁘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의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40점 받다 90점 받아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이러면은 완전히 세상 최고의 칭찬은 존재를 칭찬하는 거래요. 이런 거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아빠, 나 어떻게 났어? 그러면 엄마, 우리 딸 낳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엄마는 그냥 너 낳고 그냥 그렇게 그냥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제 이런 거를 해줘야지. 그냥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으유, 그냥 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엄마가 너 낳고 엄청 힘들었어. 그냥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그런 거 한번 꼭 해주십시오. 칭찬, 격려, 인정의 최고봉은 성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좋다는 거래요. 네.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좋고 네가 내 아이여서 엄마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거 처음엔 어색한데요. 하다 보면 큰 도움이 된대요. 한국 남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일, 제일 못하는 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못하나 봤더니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한국 남자들이 어른들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적이 없는 겁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어른들은요 대단한 용기를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소망하지 않는답니다. 소망을 해야 이루어지는데요. 소망을 해야 새로운 세상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랍니다. 그래야 처음은 어색하지만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저런 강의가 있네. 나도 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봐야지. 세상에 이런 게 있네. 나도 어색하지만 한번 시도해 봐야지라고 하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연세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저희는 삶의 후반전의 첫날을 맞이한 거랍니다. 혹시 전반전 게임에서 골을 몇 골을 드셨거나 때로는 자살골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첫날을 맞이하는 저희를 격려하고 함께 또 첫날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을 격려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